코로나로 막혔던 하늘 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각국은 다시금 관광객 맞이로 바쁘게 되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지난 3년여간 한국의 국제적,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기에 참아왔던 해외여행의 첫 목적지를 한국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한 커뮤니티의 국내 여행객들의 경험담을 통해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참 여름 방학이기에 가족들과 서울 관광 명소를 찾았던 국내 거주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많았기에 여기가 외국인 줄 알았다라는 농담 섞인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야경으로 유명한 남산은 60%가 넘는 외국인들의 모습에 해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거리낌 없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목적지 어디든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이 편리하여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당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하철의 환승 시스템과 버스 정류장의 최첨단 시스템 등의 우수함을 거론하기조차 입 아플 정도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죠. 사실 발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인데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장점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이 발전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인식도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업그레이드 되었고 지금도 매번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고 있죠. 정말이지 어디까지 최신 시스템이 될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및 겨울철 난방은 기본으로 와이파이 시설 등 도착 시간 알림 같은 것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발전할 수 있게 애써주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 한 시민의 노력이 교통 시스템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첨단 시스템들이 도입되기 전 버스 정류장은 사진과 같이 버스 정류장의 이름과 노선표가 다였죠. 다들 한 번쯤 정류장의 노선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방향을 착각하고 버스를 잘못 탔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추후 노선에는 빨간 화살표로 방향이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전체 정류장에 처음 방향 표시를 시작한 이유는 한 시민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그만치 1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주인공은 당시 23세였던 이민호 씨였는데요. 처음엔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 버스 정류장을 돌면서 방향 표시가 없는 노선도에 화살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행선지 표시가 없어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이 있기도 했고 정류장을 찾아주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죠. 생눈으로 보는 게 편해 봉사 차원에서 시작했던 일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많기에 이민호 씨의 이야기는 금방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화살표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문구점에서 800원 하는 빨간 화살표 스티커를 사들고 말입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질이 좋은 스티커로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많은 정성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었습니다. 쉬고 싶은 휴일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공공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당시 인터뷰에서 이민호 씨는 하루에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화살표를 붙인다. 주말에는 많게는 하루 8시간까지 돌아다닐 때도 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답답해서요라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점차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 방향 표시가 없는 정류소에서 방향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모돼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헤매시는 걸 많이 봤어요. 스티커 하나 붙이는 일이지만 하루에 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수백, 수천 명의 시간을 아껴준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소신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은 아껴주지만 정작 본인의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었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었습니다. 방향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서울이 낯선 타 지역 사람들이 노선을 헷갈려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죠.
그가 스티커를 붙인 정류장은 서울 시내 6,500개 정류소 중 3,500여 곳이나 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의 고민과 노력으로 시작된 일은 추후 당시 서울시장까지 알게 되어 전체 정류장의 노선도 개편과 교정이 이루어지는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아마 현재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 시스템의 시초가 된 것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했던 이민호 씨는 이후에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팀의 인사 제의를 받고 인적성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순수하고 자발적인 행동이 빛을 발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순수한 행동과 아이디어는 많은 곳에서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 카펫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밝은 노란색으로 칠한 공간은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린이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옐로 카펫은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옐로 카펫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침착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앞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들의 본능을 어느 정도 잠재워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이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도 보호하겠다는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녹여낸 옐로 카펫은 세계적인 권위의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지금은 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트럭의 눈 스티커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큰 화물차 뒤에 눈 스티커가 붙은 것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붙이고 다니는지 잘 몰라 궁금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후면부 추돌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0% 수준으로 이 중 60%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죠. 후미 추돌의 원인은 주로 졸음이나 주시 태만이 대부분이어서 눈 스티커를 붙이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아이디어였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그 의미를 알고 뒤에 오는 차량의 운전자를 위해 기꺼이 스티커를 붙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나눠주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나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스티커를 직접 구입해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럭 눈 스티커 캠페인이 진행된 후 사고율도 현저히 줄어 그 역할을 똑똑히 해내게 되었다고 하죠.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안해낸 아이디어, 그를 함께 실천하는 운전자들이 모여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일 하나 없는 사소한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힘은 한국인들은 온정주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관계지향적이고 온정적인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맞물려 발현되면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한국인의 정에 감기면 답이 없다라는 말들이 괜히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와 행동들은 한국이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인정받는 데 이바지를 했죠.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민호 씨와 같은 사람들, 옐로 카펫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차량 후면에 스티커를 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체계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를 편리한 교통 시스템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편리해서만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들의 배려의 마음을 같이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